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도현입니다. 오늘 12월 8일 금요일이고요. 오늘 오랜만에 아비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력을 보여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새롭게 상장된 코인인데 이 상장할 당시부터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던 코인입니다. 자,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대표적인 코인으로 손꼽히고 있었고 옵티미즘과 경쟁하는, 하지만 그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받던 코인이었죠.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왔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같이 보면요. 상장한 당일날도 변동성이 크게 가지고 왔었지만 그 이후에 상승 빔이라는 걸 또 쏘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었죠.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던 데에는 이 개별적인 또 내부 악재가 있었었죠. 자, 이 부분 당시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거버넌스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 오랜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. 자, 첫 번째는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. 아비트럼 토큰을 보유하면 협동조합 성격인 아비트럼 DAO, 다오의 회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회원이 되면 여기에 올라오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. 그리고 여기에 올라왔던 첫 안건은 이 아비트럼 다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아비트럼 다오에 의해서 통제되는 조직인 아비트럼 재단 설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제안을 보시면 아비트럼 다오가 10억 달러 상당의 토큰을 재단에 주는 게 포함되어 있었죠.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. 이 안건이 투표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재단에 7억 5천만 개의 아비트럼 토큰이 배정됐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. 그러면서 당시에 역시나 탈중앙화의 길은 멀었고 시세도 급락을 해버렸던 거죠. 자, 다만 이 부분은 이후에 최대한 수습에 나서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고 이 제안도 수정안을 거쳐서 다시 한번 찬반 투표로 넘어갔었는데, 자,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아비트럼 토큰이 오랜만에 이 긍정적인 차트의 흐름,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아비트럼 토큰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는 라인이 바로 1,500원과 1,600원 라인입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,500원부터 1,600원대까지니까 1,700원 밑에까지가 되겠죠. 이 200원 사이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라인의 저항을 받았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길 돌파하게 되면 이때 급등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여기는 쏟아져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돌파해서 올라와 주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던 아비트럼이 최근 상승력을 보여줬고 그에 따른 조정도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지 만들고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에서 차트의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또 시장이 강력한 호재를 기다리면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주면서 더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어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고 6천만 원이 뚫렸지만 이 부분은 빠르게 또 복구해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이슈가 되겠죠. 당장 이번 달 14일 날 다음 주에 미 연준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. 시장은 동결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고 이게 내년에는 인하까지도 피벗하면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죠.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근거로는 우선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잡히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고 또 추가로 이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인사로 불리는 인물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조금 더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되겠습니다. 이 구체적인 시기도 1월 10일 이전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자, 이 날짜는 가장 먼저 현물 ETF를 신청했던 아크 인베스트의 결정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 마지노선 날짜입니다. 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계속해서 이 결정을 연기해 왔었는데
자,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날짜가 1월 1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 아니면 이전에 SEC가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했던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블랙록이 신청한 건도 함께 일괄 승인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. 이 기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 블랙록이 당시에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시장 전체가 급 반등을 만들어냈던 겁니다. 그리고 그동안 블랙록이 신청했던 ETF건들 중 99%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엄청난 승인율을 자랑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거고, 또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상당히 유명한 이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미국의 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죠. 그래서 이 게리 갠슬러는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에 의해서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. 또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. 채굴량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거고, 이걸 우리가 2021년도에 경험한 바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런 대세 상승장, 불장에서도 당연히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력을 보여주지만 그 상승력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1000%, 2000%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 200%의 그 상승력이 제한되는 코인들도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장에서도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냐, 종목 선정에 따라서 그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어떤 코인들이 이 상승폭을 더 크게 가져가느냐,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지 내년에 있을 대세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률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하죠. 1년 전이지만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건 바로 FTX의 파산 사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때 시장 자체가 정말 급락을 했었죠. 그런데 이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기 전 시세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반등을 만들어줬고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해하자면 아직 이렇게 복구해주지 못한 코인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럼 이렇게 억눌려 있던 코인들이 대세 상승장에서 당연히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물론 아비트럼도 이 사건 이후에 상장된 코인이지만 최근까지 이렇게 억눌려 있던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또 주요 저항 라인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돌파하기 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간다라면 상승력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잡아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,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-6531-7908번입니다.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,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,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.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